문제 8번. 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떼어낼 수 있는 콘크리트의 재령 1입니다. 즉 콘크리트 존치 기관과 그리고 재령 1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20도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이기 때문에 빨리 굳죠. 그래서 2일이 되겠고요. 보통 포틀랜드 1종 3일, 그리고 고로슬래기 시멘트 4일이 되겠습니다. 자, 20도씨 미만 그리고 10도씨 이상 또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3일, 4일, 6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이 2가 되겠고 2번이 3일, 그 다음 3번 3일, 4번 6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서 존치 기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포스트 텐션, 프리텐션 방식인데, 프리텐션 방식은 공장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즉 15m가 넘어갈 때, 부재가 넘어갈 때, 이럴 때 운반을 못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15m 이하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것. 15m 이하,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텐션은 15m가 넘어갈 때 주로 토목에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프리텐션 방식 같은 경우는 먼저 공장에서 당길 수 있는 거푸집 틀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거푸집 틀을 먼저 설치를 한다. 거푸집 틀을 설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PS 강선을 배치를 합니다. 자, PS 강선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PS 강선을 배치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겨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PS 강선을 긴장을 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캠버가 형성이 돼요. 자, 이 부분이 슬래브가 처져야 되는데 이렇게 처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처지는 성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소숨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걸 캠버라고 하는데, 자, 긴장을 함으로 인해서 PS 강선하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둘이 결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가 뭐가 될까요? 이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PS 강선을 먼저 긴장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이 되면서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공법. 자, 그런 부분에 인해서 이게 이제 미리 소숨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뭐 주차 시설이 지나가서 주차 시설이 형성이 되고 차가 진행이 됐을 때 밑으로 처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런 공법이 바로 프리텐션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포스트 텐션 보겠습니다. 포스트 텐션은 마찬가지로 자, 거푸집 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현장에서는 슬래브 바닥이나 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당길 수 있는 긴장대가 있는데 첫 번째 쉬스관, 원통형 구멍이 뚫어진 쉬스관을 먼저 배치를 하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스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자, 이 사이에 PS 강선이 마찬가지로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관 안에 PS 강선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쉬스관을 배치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PS 강선을 똑같이 삽입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당겨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 콘크리트 타설을 먼저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을 먼저 하게 되면 쉬스관 안에 강선은 그대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긴장을 하는 겁니다. 긴장을 하면 똑같이 포스트 텐션, 프리텐션 똑같습니다. PS 강선하고 콘크리트가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PS 강선하고 플러스 콘크리트가 결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공법이 바로 포스트 텐션 방식이다. 그래서 쉬스 간이 꼭 언급이 되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PS 배치, 자, 그 다음에 쉬스 간을 배치한다. 자, 10번.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이 부분은 뭐 암기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 하게 되면은 네, 멜라민 수지가 있겠습니다. 멜라민 수지. 멜라민 수지. 그 다음에 페놀 수지가 있겠습니다. 자, 페놀 수지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멜라민 수지, 페놀 수지. 자,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 하게 되면 아크릴 수지가 되겠네요. 아크릴 수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염화 비닐 수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멜라민 수지, 페놀 수지, 그리고 아크릴 수지, 네, 염화 비닐 수지. 자, 문제 11번. 드라이비트라는 일종의 못박기용 총, 네, 못박기 건이 있어요. 총. 콘크리트나 강제 등에 박는 특수 못이다. 머리 달린 것을 H형, 나사로 된 것을 T형이라고 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뼈 조각이끔 생겼고, 실제 크기는 뭐, 요거보다 더 작아요. 매우 작은데, 총으로 빵 쏘게 되면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콘크리트다라고 하면 박혀지겠죠. 그럼 빠지지 않게, 이 부분에, 자, 요 부분에 PVC로 된 네, 너트 형태로, 네, 뭐 PVC 형태, 뭐 고무 형태는 아니고 PVC 형태로, 네, 이렇게 해서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네, 캡이 있습니다. 자, 그게 눌러주면서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역할. 자, 이렇게 해서 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게 드라이브 핀이다라고 합니다. 드라이브 핀. 드라이브 핀. 자, 12번. KS에 명시된 속빔 블럭 치수 세 가지를 쓰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규격이 두께만 다릅니다. 두께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높이는 일단 19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390으로 불변입니다. 다만 벽체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크기가 제일 작은 게 100이 되겠습니다. 100. 두 번째가 네, 150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19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속빈 치수다. 그러면 네, 길이가 390에 곱하기 높이가 190이다. 이건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네, 곱하기 네, 100. 자, 마지막으로 곱하기 150 곱하기 네, 190. 그래서 390 곱하기 190 곱하기 100, 390 곱하기 190 곱하기 150, 390 곱하기 190 곱하기 190. 자, 이렇게 해서 네, 치수 세 가지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100, 150, 네, 190. 문제 13번. 강구조 내압 피복 공법의 재료를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타설 조종 미장인데 크게 보면 네, 습건 합복 타뿜 미조입니다. 습식 공법이죠. 자, 그러면 타뿜인데 네, 뿜칠 공법이 빠졌네요. 지금 얘네 공법은 현장에서 안 해요. 원래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뿜칠 공법만 현장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타조미를 출제했습니다. 타뿜미죠. 습식, 그러면 건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합성공법, 복합공법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습식공법 그리고 뿜칠공법입니다. 그 중에서 타조미인데
타설공법은 첫 번째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일반 콘크리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량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은 쌓는 공법이가 되겠죠. 쌓는 공법이니까 쌓기 공법에서 원래 붙임 공법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석재를 쌓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석재, 석 또는 석재. 그 다음에 네, 쌓기 공법이기 때문에 벽돌, 조적이니까 벽돌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벽돌, 내화 벽돌을 말하는 겁니다. 벽돌. 자, 그 다음에 5번. 네, 미장공법이다 보니까 네, 철망이 들어갑니다. 철망. 네, 펄라이트 또는 퍼라이트 또는 펄라이트 하셔도 돼요. 철망, 펄라이트 공법. 그냥 철망, 모르타르 공법. 모르타르 공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철망, 펄라이트 공법, 철망, 모르타르 공법. 문제 14번. 용접부의 검사 항목이다.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공정에 해당 번호를 써 넣으시오. 자, 용접 착수 전, 중, 후가 되겠는데요. 먼저 용접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접을 할 부분이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반대편 부재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필릿 용접을 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고, 자, 모두야 45도 각도를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용접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루트다라고 하죠. 루트, 뿌리, 루트 간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용접을 했을 때, 용접을 처음 했을 때 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착수 전이니까 뭐 이 내용을 보지 말고 전압, 속도. 얘는 중이 되겠네요. 네, 중. 그러니까 벌써 1번, 2번은 일단 중으로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3번은 뭘까요? 청소. 네, 첫 번째 청소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청소해서 3번 되겠습니다. 4번 홈 각도, 간격, 치수.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개선, 그리고 각도. 그러니까 당연히 4번도 착수 전이 되겠네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쉬워요. 자, 5번 부재의 밀착. 당연히 네, 얘도 전에 해야 되겠네요. 네, 3, 4,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의 크기. 필렛의 크기는 뭘까요? 끝난 다음에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여기. 그래서 얘는 네, 6번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겠네요. 균열, 언더컷, 유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봐야 되니까 네, 7번이 되겠네요. 6번, 7번. 얘도 지워지겠네요. 네, 밑면 따내기다. 밑면 따내기는 뭐냐면 홈파기단 소리예요.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가오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용접 중에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밑면 따내기가 8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5번, 1번, 2번, 8번, 그리고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15번 보겠습니다. 보의 단면으로 늑근과 주근까지 그림으로 도시한 후 피복 두께의 정의와 피복 두께 유지 목적 두 가지를 네, 적으시오. 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콘크리트가 타설이 됐을 때 최종 모습이 네, 보니까 이렇게 단면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철근이 어떻게 들어갔을까가 중요하겠네요. 철근. 자, 철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철근은 주근이 자, 이렇게 상부 주근이 있을 수가 있겠고 하부 주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근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네,
느끈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주근을 감싸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배근이 된다 그러면 보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네, 여기도 배근이 전부 주근은 지나가겠죠. 자, 그런데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이 되기 위해서 네, 상부 쪽에 캡을 씌웁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폐쇄 형태로 만들어줘서 결석선으로, 자, 이렇게 가면 비로소 고정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방서상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이 표면에서,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이 표면에서 철근 표면까지 이 거리입니다.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표면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가끔 현장에서 하고 약간 오류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주근이 아니라 네, 스트럽을 말하는 건데, 이 스트럽도 완전 느끈으로 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 캡 줬을 때 하나 더 와요.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스페이셔를 가는 게 아니라 네, 고정은 여기에다 스페이셔를 이렇게 고정을 해요. 네,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페이셔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콘크리트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PVC 또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다도 이제 집어 넣기도 해요. 콘크리트 제품으로도. 근데 콘크리트 탓을 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네, PVC로 고정을 하죠. 자, 그러면 다 정리하겠습니다. 피복 두께는, 자, 콘크리트 먼저입니다.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철근 내부 측에 가장 근접한 곳에 네, 표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피복 두께다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근접한 철근, 가장 근접한 겁니다. 가장 근접하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사 시험 볼 때는 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요 정도만 그려도 돼요. 원래는 상단 표준이 맞습니다. 상단 표면이 가장 정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의 가장 근접한 지점까지 거리.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 내에서 철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는 반대로 가도 돼요. 철근 외측에서 콘크리트 외측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원래 들어가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콘크리트 외부 표면에서 내부 측 철근 가장 근접한 지점까지 거리를 피복 두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피복 두께를 유지시켜 주니까 무엇이 목적이 될까요? 당연히 유지 목적은 내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구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복 두께를 정했을 때 어떻게 해서 피복 두께를 정하느냐 보니까 D35 이하 초과 이렇게 해서 나누고요. 네, 바깥쪽으로 봤을 때 18, 654, 4242 이렇게 해서 수중에 묻히는 곳은 네, 10cm, 기초는 8cm. 그 다음에 D35 이하 초과에 따라서 16mm, 그 다음에 뭐 25mm, 29mm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60mm, 50mm, 40mm 나눠져. 60mm, 50mm, 40mm. 그럼 내부 쪽 와서 그 다음에 40mm, 20mm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네, 피복 두께가 바깥쪽에서 외부 쪽에 되어 있거나 물이 묻히는 곳, 영구히 묻히는 곳 같은 경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이 두께를 늘림으로 인해서 수분 침투에 의한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는 게 피복 두께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내구성의 증대를 시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하고 간격을 일정하게끔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간격을 유지시켜준다. 이제 간격을 유지 또는 확보다라고 해요. 유지 또는 확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네,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겠죠. 그래서 간격 유지 확보를 통해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네, 유동성을 확보한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규제를 합니다. 25mm 이하로. 마찬가지로 피복 두께도 규정을 시켜 놓아야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서 내구성 있는 콘크리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구성을 증대시킨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또는 간격 유지를 확보한다.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작은 의미로 보면은 소요 강도를 확보한다. 높여준다. 확보한다. 가장 중요한 건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원래 더 중요한 건 내구성을 증대시킨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간격 유지 또는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확보한다가 완벽한 정답이 되겠네요. 네, 시스템 비계에서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 발판의 장점 3가지만 적으시오. 제가 전반부에 이야기를 했듯이 건축 시공에서는 공품 원안이라고 했죠. 공정, 네, 품질, 원가, 안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무공해성, 그 다음에 조립, 해체다라고 했었죠. 자, 조립 해체는 다시 어떤 말이냐면 시공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공기 단축은 네, 공정관리라는 단어로 갈 수도 있겠고, 설치 시기, 설치 시점, 설치 기간으로 갈 수가 있겠고, 품질은 성능과 규모, 원가는 경제성 또는 공사 원가, 투입비, 안전성은 설치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시스템 비계에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 발판의 장점, 시스템 비계를 그려 놓아야 돼요. 기사책들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시스템 비계는 이제 현장에서 네, 클램프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평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면을 보면 원형 파이프가 딱 이 정도 생겼죠. 그러면 평면 이렇게 4군데가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제품에 따라 약간 달라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뻥 뚫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갈고리가 수평으로는 부자 이 갈고리가 찰칵 클릭 형태로 가요. 자, 그러면 이게 단면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비계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바닥이 이렇게 해서 발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 날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소리예요.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가 구멍이 뻥 뚫어져 있고 여기도 튀어나와 있는데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수평 부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갈고리 형태. 얘가 벌어졌다 찰칵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조립이 되겠고, 이렇게 조립이 돼서 왔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날개가 딱 와 있고, 얘가 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닥에. 좀 그림이 엉성한데.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도 하나가 있겠고, 이쪽에도 다리가 있겠죠. 평면으로 보면 뭐냐면, 이 위에다가 발판을 올려놓는데 이쪽에도 수평 부재가 수평 바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형태로 발판이 어떻게 될까? 얘가 발판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도 이렇게 날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처럼 날개가. 그러면 수평 부재가 찰칵 고정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찰칵 고정이 완제품으로 조립이 될 수 있게끔 네. 수직 부재, 수평 부재가 이렇게 조립이 된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네, 책들에 잘 안 나온 내용이죠.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비계에서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 발판, 상부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발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면 돼. 공장에서 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까요? 조립, 해체가 간단하다. 안 한다는 소리가 하면 안 돼요. 조립 해체가 네, 간단하다. 또는 조립 해체가 네, 쉽다. 또는 용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설치 시간 또는 설치 속도가 빠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설치 시간 또는 속도가 빠름으로 해서 설치 시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설치가 또 모르면 일단 설치가 용이하다.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런데 조립 해체가 용이하다 갔기 때문에 설치 시간
속도로 가면 됩니다. 자, 시간 속도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무엇이냐면 공정과 관련된 단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립 해체가 가능하다. 품질 또는 뭘까요? 네, 시공성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가가 나오고 안전성이 나오는데 시스템 비계 설치하는 일체형 발판의 장점인데 원가는 비싸요. 왜? 완제품이기 때문에 네, 비싸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안전성이 네, 확보된다. 왜 확보가 될까요? 앞에다 부연 설명을 해주면 완벽한 점수가 갑니다. 일체성이 확보되면서 일체성 또는 조립 시 규격화가 되어 안전성이 확보된다. 실질적으로 시스템 비계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일체화 조립으로 안전성이 증가한다. 이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넓은 작업 공간 확보로 작업 능률이 향상된다. 넓은 작업 공간. 이런 말들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예를 들면 현장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건물 지을 부분이 이 부분이고 시스템 비계를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이곳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재가 현장 출입구로 반입을 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지게차로 이렇게 해서 야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완제품이 아닌 시스템 비계 아닌 일반 비계 같은 경우는 네, 전부 이동을 해서 전부 따로따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일체로 클릭을 하기 때문에 야적장이 조금 더 순환이 잘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넓은 공간 확보로 작업 능률이 향상된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건 넓은 작업 공간 확보라는 단어보다는요. 넓은 작업 공간 단어보다는 클릭 형태 또는 부품 조립임으로 인해서 조립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소리예요. 네, 설치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화되어 있고 부품화되어 있으므로 설치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답이 훨씬 더 좋다. 또는 시공 능률이 향상된다. 부재 공정 제작으로 균일 품질을 확보한다. 자, 대략 이런 형태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공간을 조금 더 덜 잡아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용접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을 쓰시오. 자, 지금 용접 표시인데 지금 부위별로 다 표시가 기재가 다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용접은 전체 둘레 용접, 전 용접 또는 전체 둘레 용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축기사 시공 실기 부분에서 총 1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풀어가는 방법들을 단어를 공통화시켜 놓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공 실기를 빠르게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학습을 하셔야 조금 더 빨리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축기사 제2회 시공 보건문제 해설이었습니다.